오늘부터 LA시 안에 운영하는 식당에서 플라스틱 스푼과 포크, 냅킨 등 사용이 금지됩니다. 지난 4월에 LA시 의회에서 통과된 LA시 조례안 중 식당에서 플라스틱 제품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한 조례 시행이 오늘부터 시행됩니다. 식당 업주들께서는 이 조례 시행을 지키셔서 벌금 부과 등의 피해가 없으셔야겠습니다. 박찬 기자가 전합니다. 지난 4월에 통과된 식당에 관한 LA시 조례가 오늘부터 시행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조례안은 환경 및 대기 오염과 폐기 처분에 따른 오염 때문에 플라스틱 스푼과 플라스틱 접시 그리고 포크, 그릇, 냅킨, 소금 봉지와 봉지용 케첩 등 일회용 음식물 포장용기 사용을 금지하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시행되는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 사용 금지 LA시 조례는 종업원 26인 이상이 일하는 식당들이 해당되지만 2022년에는 모든 식당들이 해당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조례 중에도 예외 사항이 첨부되었는데 손님들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인 식당들의 적용 여부는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부터 시행에 들어간 LA시 조례를 적용받는 곳은 종업원 숫자가 26명이나 그 이상인 대규모 식당들이기 때문입니다. 이상 박찬 기자였습니다. 그러나 이 조례안 시행 중에 위반 업소들에게 처음에는 서면 경고로 끝나지만 두 번째 적발부터는 벌금이 부과됩니다. 두 번째 적발 때부터 위반 사례마다 $25 벌금을 부과하지만 1년에 최대 $300를 넘을 수 없다는 벌금 상한선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유럽 보건당국이 현지 시각 11일 모더나 백신을 맞은 사람들에게서 매우 희귀한 질환이 발생해 조사에 착수했다고 확인했습니다. 유럽의약품청 EMA는 이날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모더나의 메신저 리보핵산 방식 코로나19 백신 접종자들에게서 모세혈관 누출 증후군이 발생했다는 보고가 6건이 접수돼 백신 접종과의 인과관계를 확인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김보나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모세혈관 누출 증후군은 모세혈관을 통해 혈장액과 혈장 단백질 등 체액이 새어나가 팔다리가 부어오르거나 저혈압을 일으키는 심각한 희귀 질환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혈압이 급격히 떨어져 심할 경우 환자가 사망할 수도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미국에서 4년 연속 최고 병원으로 선정된 바 있는 종합병원인 메이어 클리닉에 따르면 이 질환이 발생하면 메스꺼움, 피로감, 신경과민, 근육통, 심각한 갈증 또는 급격한 체중 증가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고 전합니다. 유럽의약품청은 현 단계에서 백신 접종과 보고된 모세혈관 누출 증후군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는 아직 명확하지 않다면서 그러나 백신의 안정성과 관련해 새로운 정보를 발표하거나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하게 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유럽의약품청 연구진이 모더나 백신 접종과 모세혈관 누출 증후군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알아내기 위해 모든 자료를 분석할 것이며 모더나 코로나19 백신과 다기관 다계통 염증 증후군 사이의 연관성에 관한 불충분한 증거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다계통 염증 증후군은 발열, 염증의 증거와 함께 심장, 혈관, 내장, 피부, 신경 등 여러 장기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입원 치료가 필요한 수준의 손상이 나타나는 질환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증후군은 지난해 5월 미국, 유럽 등지에서 코로나19와 관련된 괴질로 언론에 보도된 바 있는데 유럽의약품청은 이 질환이 아직 불충분하지만 코로나19가 아니라 백신과 연관됐을 수 있다는 증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백신 종류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올해 초 유럽의약품청 안전위원회는 모더나 백신과는 다른 기술을 사용하는 아스트라제네카 AZ 백신의 부작용으로 모세혈관 누출 증후군을 제품 정보란에 추가하도록 했습니다. 유럽연합 외 캐나다 보건국이 비슷한 시기 모세혈관 누출 증후군을 AZ 백신 제품 정보란에 추가했으며 한국에서도 지난 6월 같은 조치를 취했습니다. 캐나다 보건국은 해당 증후군 병력이 있는 사람은 AZ 백신을 접종하지 말라는 경고문구도 기재하도록 조처했습니다. 앞서 미국, 유럽 및 캐나다 보건당국은 모더나 백신의 부작용 가능성을 시인하면서도 접종에 따른 이익이 잠재적 위험보다 크다며 접종 권고 방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유럽의약품청은 이날 모든 의약품과 마찬가지로 이 백신 역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부작용을 겪지는 않을 것이라며 모더나 백신의 가장 흔한 부작용은 가볍거나 중간 정도이며 백신 접종 후 며칠 안에 낫는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상 김보나 기자였습니다. 한편 모더나는 이번 발표와 관련한 논평 요청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모더나는 현재 유럽연합 국가들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 대상
허용 연령을 6에서 11세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상 태우였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코로나19에 한 번 걸렸다 치료된 자연 면역을 획득한 사람이 코로나19를 남에게 감염시킨 사례는 지금껏 한 건도 보고되지 않았다고 미국 보건당국이 확인했습니다. 이러한 확인은 바이든 행정부의 무모한 백신 맹신자들이 보건 행정을 운영하고 있다는 비판을 면치 못할 것 같습니다. 박찬 기자가 전합니다. 백신에 관한 알 권리를 수호하는 미국 시민단체인 사전동유행동 네트워크 ICAN은 정보공개법에 따라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CDC의 문의에 이 같은 답변을 받았다고 최근 밝혔습니다. 아론 시리 변호사에 따르면 ICAN 측은 CDC에 백신 미접종자 중 코로나19에 감염됐다가 회복된 사람이 다시 감염돼 타인에게 바이러스를 옮긴 사례가 있는지 정보 공개를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ICAN 측 법정대리인 아론 시리 변호사는 주정부와 연방정부 관련 소송을 전문으로 하는 뉴욕의 로펌 시리앤드클림스타드 대표 변호사로 의료 사고에 대해 유명한 로펌 회사 중에 한 곳입니다. 최근 발표된 연구 결과들에 따르면 코로나19에 감염됐다가 회복하면 수개월간 지속하는 자연 면역을 획득하는 것으로 의료계에 밝혀졌습니다. 즉, 이번 공개 청구는 자연 면역 획득자가 바이러스를 퍼뜨리는지에 관한 물음이었다고 밝힙니다. 이에 CDC는 지난 5일과 12일 두 차례에 걸쳐 보낸 답변서에서 그와 관련한 어떠한 사례도 보고되거나 발견되지 않았음을 확인해 주었다고 아론 시리 변호사는 밝혔습니다. 한편 인터넷 매체인 에포크타임스 역시 정보공개법에 따라 CDC의 5일과 12일 사이에 추가로 발견된 사례가 있는지 정보 공개를 청구했으나 그런 일은 없었다는 CDC의 답변을 받을 수 있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시리 변호사는 자신의 블로그에서 CDC가 자연면역 획득자를 학교나 직장에서 내쫓고 지역사회에서 격리하는 등 시민이 권리를 짓밟으려면 자연면역 획득자가 코로나19에 다시 감염됐거나 이를 옮긴다는 증거를 적어도 하나는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결론적으로 CDC는 단 한 건의 증거도 없었다는 게 그의 설명입니다. 이러한 사실이 발표되자 미국 존스 홉킨스 의대 마티 마카리 박사 등 전문가들은 CDC가 발표하는 코로나19 관련 데이터에 부족한 부분이 많다고 지적하고 나섰습니다. 마카리 박사는 CDC는 재감염자의 입원율이나 사망률, 환자의 동반 질환 존재 여부와 종류 등을 모두 밝혀야 한다며 자연면역에 대해서도 정보 공개법까지 들고 나오지 않아도 CDC는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CDC는 주로 권고하는 기관이며 명확한 규정을 세우거나 집행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CDC가 발표하는 지침과 권고안은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미국에서 거의 절대적인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 정부는 자신과 타인을 바이러스로부터 보호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내세우며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건강상이나 종교적 이유 외에 접종 면제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바이든 정부는 오로지 백신 맞는 것만을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로셸 월렌스키 CDC 국장은 지난 수개월간 방송에 출연해 백신 접종은 자신과 주변의 다른 사람들을 보호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며 특히 전염력이 강한 델타 변이가 확산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여러 차례 말하고 그 백신 접종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더 이상 전염을 막기는 힘들다며 백신 접종의 한계를 인정하는 듯한 발언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코로나 확신에 대한 일종의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뜻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현재 이스라엘에서 수행한 연구를 포함해 전 세계에서 100건이 넘는 연구들이 자연면역이 백신 접종에 버금가거나 혹은 더 강력하고 오래 지속하는 보호력이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 보건 당국자들은 자연면역은 백신 접종만큼의 지속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자연면역을 획득했더라도 여전히 코로나19 백신을 맞아야 한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의 견해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CDC에 전적으로 동조하거나 자연면역 획득자는 추가 접종 1회만으로 충분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상당수 전문가는 자연면역을 획득했다면 백신 접종이 필요 없다는 입장이 대다수입니다. 이상 박찬 기자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CDC는 지난달 29일 밤 공개한 보고서에서 자연면역과 백신 면역 모두 지속기간이 최소 6개월 정도라면서도 백신 면역이 더 강력하고 일관된 수준의 보호 효과를 나타냈다며 백신을 맞으라고 권고했습니다. 다만 백신 면역과 자연 면역 양쪽에서 타인에게 전염시킨 케이스가 얼마나 있는지 등에 관해서는 언급을 전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상 윤하였습니다.